안녕하세요. 오늘은 어플리케이션 안전성 향상에 대한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 레디스 클러스터 토폴로지 업데이트에 대한 옵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최근에 겪었던 오류가 있어서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마주쳤던 오류 상황은 이 파드에서 엘라스틱 캐시에 접속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파드 로그를 보시면 리커넥팅 그리고 커넥션 타임아웃이라는 에러 로그가 있었습니다. 파드에서 계속해서 엘라스틱 캐시에 연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 연결이 실패했다는 로그였고요. 전 상황을 보니까 엘라스틱 캐시를 스케일 업한 상태였어요. 스케일 업이라는 거는 인스턴스 타입을 업그레이드 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오류를 재현을 해볼게요. 엘라스틱 캐시 레디스 클러스터를 지금 만든 상태고, 이 엘라스틱 캐시 클러스터는 T4G 스몰입니다. 네, 이렇게 일단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제가 스케일 업을 해볼게요. 스케일 업을 여기 T4G 스몰에서 T4G 미디엄으로 스케일 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적용을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엘라스틱 캐시 클러스터가 모디파인 상태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에 사용할 지금 EKS에 있는 스프링부트 파드예요. 그럼 제가 계속 디버그 로그를 이렇게 찍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은 연결 오류가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약 5분에서 10분이 지나면 이 인스턴스들이 스케일이 업이 진행이 되면서 여기서 리커넥팅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약 10분이 지났는데요. 갑자기 이제 에러 로그가 보입니다. 리커넥팅이라는 오류가 지금 보이죠? 리커넥팅 오류가 보이고 리커넥트가 실패했다는 오류가 나옵니다. 네, 캔날 리커넥트라고 나오죠. 그리고 제가 스프링부트 스케줄링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디버그 로그를 찍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디버그 로그도 엘라스틱 캐시 연결을 실패하니까 타임아웃 에러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이런 에러가 났던 상황이었고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마주쳤던 엘라스틱 캐시 연결 오류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드를 재실행하면 됩니다. 지금 여전히 오류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재시작을 할게요. 디플로이먼트 재시작을 이렇게 하면 이제 새로운 파드가 뜨겠죠. 새로운 파드에서는 이제 연결 오류가 사라졌습니다. 이 왜 사라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는 게 오늘에 대한 주제입니다. 오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 레디스 클러스터의 토폴로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토폴로지라는 용어는 이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걸 의미를 해요. 여기서는 레디스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한 인스턴스들이 어떻게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지 또는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의미를 하는데요. 레디스 클러스터는 모든 인스턴스가 서로 계속해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이런 형태를 이제 메시 토폴로지라고 해요. 그러면 왜 레디스 클러스터는 메시 토폴로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메시 형태로 구성되는 이유는 레디스 클러스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인스턴스 IP 한 개가 변경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은 전부 다 8로 끝나는데 한 개가 갑자기 9로 바뀌었습니다. 9로 바뀐 이유는 인스턴스가 비정상 상태여서 이제 재부팅이 일어나서 IP가 바뀐 상황인 거죠. 레디스 IP도 변경이 됐으니 레디스 클러스터의 노드 구성 정보도 바뀌어야겠죠. IP가 변경됐으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스턴스가 각자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레디스 클러스터는 메시 토폴로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스턴스 IP가 변경 전과 후에 클러스터 노드 정보를 보면 IP가 다릅니다.
이전에는 다 8로 끝났는데 인스턴스 IP들이 이제 인스턴스 IP가 변경이 된 걸 감지를 해서 하나가 9로 변경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클러스터 정보를 계속 최신화해서 레디스 클러스터의 안전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레디스 클러스터에서 인스턴스 간 자체적으로 토폴로지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였고요.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는 이 토폴로지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할까요? 라이브러리에 따라 다르지만 아마도 대부분이 토폴로지 업데이트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폴로지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정을 어플리케이션에 해야 됩니다. 뭐 스프링 부트를 예를 들면 스프링 부트에서 토폴로지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 옵션을 좀 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에서 토폴로지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지금 화면과 같이 연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처음 가지고 있던 토폴로지를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이전 인스턴스에 계속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런데 레디스 클러스터는 인스턴스 3번이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 인스턴스는 지금 없는 상태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계속 연결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어플리케이션이 토폴로지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이전 인스턴스에 연결을 하는 건지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습 자료는 저희 기절 레포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엔드라고 가시면 디렉토리 가시면 레터스 라이브러리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할 건데 카인드 클러스터를 로컬에서 사용할 거예요. 카인드 클러스터를 가면 이 카인드 클러스터를 생성할 수 있는 도움 매뉴얼이 있고요. 카인드 클러스터 정보를 잠깐 보면 컨트롤 플레인 한 대와 워커 세 대가 있고 노드 포트 두 대를 구성해 놨습니다. 이제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건데 로컬에서 뭐 테스트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노드 포트 이렇게 사용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레디스 클러스터와 그다음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을 띄울 거예요. 레디스 클러스터는 비트나미 헬륨 차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그대로 사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카인드 클러스터에 구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스프링 부트는 지금 매니페스트에 있고요. 버전을 제가 3개 만들었어요. 오류가 있는 버전, 디버깅 로그가 있는 버전, 마지막 오류 해결 버전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버전 이제 1부터 일단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 스프링 부트에서 레디스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 변수로 레디스 클러스터 정보를 이제 주입하도록 설정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코드는 이 위에 커넥션 테스트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어요. 보시면 src라는 디렉토리 가보시면 오류를 재현하기 위한 코드들이 있습니다. 레터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레터스가 레디스 커넥션에 대한 설정을 지금 이렇게 설정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뭐 간단히 API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API들을 만들어서 레디스의 키를 저장하거나 조회하는 그리고 델리트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스케줄러가 있어요. 스프링 스케줄러를 통해서 레디스 정보를 계속해서 출력하는 이 스케줄러가 있습니다. 5초에 한 번씩 실행하네요. 그래서 클러스터 토폴로지 정보, 그 다음에 클러스터 노드에 대한 정보 이런 걸 계속 출력하도록 해놨습니다. 방금 리소스들을 배포를 하면 지금처럼 레디스 클러스터가 있고 그리고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로그를 조회를 해볼게요. 로그를 조회하면 계속 해서 제가 설정한 스케줄러 때문에 레디스 클러스터에 대한 토폴로지 그리고 노드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4.8, 6.8, 3.9 이렇게 나온 이유는 지금 파드 IP가 레디스 클러스터에 구성되어 있는 파드 IP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8
그리고 6.8, 그다음 3.9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스프링 부트가 이 토포로지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파드를 하나 죽일 거예요. 레디스 클러스터에 구성하고 있는 파드를 하나 죽일 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 스프링 부트는 새로운 인스턴스에 연결할 건지 이전 인스턴스에 연결할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쉘을 좀 분할을 해놨어요. 오른쪽은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 파드에 대한 로그, 그리고 왼쪽은 제가 작업할 화면입니다. 2번 레디스 클러스터 인스턴스를 죽일게요. 이제 파드를 이렇게 죽일게요. 2번은 현재 3.9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걸 죽이는 순간 여기서 이제 어떻게 에러가 뜰지 좀 궁금해집니다. 이제 커넥션 에러가 떠야 돼요. 저희가 예상한 거는. 네. 그러면 뭔가 입김이 오죠? 커넥션 와치도그라는 로그가 있고 여기서 리커넥팅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3.9에 연결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3.9는 이전 파드의 IP예요. 지금 3.10으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한 대로 지금 이 토폴로지 업데이트가 계속 안 되기 때문에 스프링 부트는 옛날 인스턴스에 계속 연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엘라스틱 캐시에서는 왜 스케일을 업을 하면 파드에서 연결 오류가 발생을 했을까요? 엘라스틱 캐시의 스케일업에 대한 원리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공개가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추측컨대 엘라스틱 캐시 스케일업은 블루그린으로 업데이트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인스턴스를 그대로 복제본을 띄워서 사용자가 요청한 스펙으로 인스턴스를 띄우는 거죠. 엘라스틱 캐시가 블루그린으로 스케일업을 진행이 된다고 하면 새로운 인스턴스가 뜰 거니까 인스턴스의 IP가 바뀌겠죠? 그러면 스프링 부트 입장에서도 새로운 인스턴스 IP를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인스턴스에 연결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현에 살펴봤듯이 스프링 부트는 토폴로지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부트는 옛날 인스턴스에 계속 붙을 거고 그 로그가 저희가 아까 계속 처음에 봤던 이 리커넥팅 오류예요. 네, 큰 화면에 이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스케일업을 하면 이전 인스턴스가 사라졌고 이전 인스턴스 스프링 부트가 계속 연결을 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엘라스틱 캐시가 블루그린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걸 저희가 직접 디버깅을 할 수 있는데요. NS 룩업, 즉 DNS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NS 룩업으로 DNS 질의를 이 엘라스틱 캐시 컨피그레이션 엔드포인트로 해볼게요. 그러면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는 스케일업을 하기 전에는 여기 노드 개수만큼 DNS 응답이 옵니다. 지금은 노드가 2개 있기 때문에 응답이 2개가 있는 거고요. 다르게 말하면 이 엘라스틱 캐시 클러스터에 2대의 인스턴스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라스틱 캐시 스케일업을 하고 10분 정도 지나고 다시 DNS 룩업을 해보면 이 DNS 응답이 2개가 아니라 4개로 늘어납니다. 이 4개인 이유는 블루그린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노드 개수를 그만큼 복제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2개가 있기 때문에 2개를 복제하면 곱하기 2를 해서 4대가 되죠. 그래서 이 DNS 응답이 4개가 있었던 거고 블루그린으로 업그레이드 진행하기 때문에 데이터 복제 과정이 저희가 알지 못하게 AWS에서 스스로 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엘라스틱 스케일업을 했을 때 발생했던 연결 오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토폴로지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커넥션을 연결을 관리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좀 살펴봐야 되고 이에 대해서는 스프링 부트에서 사용하는 레티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레티스 라이브러리 설정에서 토폴로지 리프렉시 옵션이라는 걸 제공해줘요. 말 그대로 레디스 클러스터에 있는 토폴로지를 리프레시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30초에 한 번씩 가져오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요. 이전에는 이 설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에서 레디스 클러스터 토폴로지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토폴로지 리프레시 옵션을 레티스 라이브러리에 설정했을 때 오류가 안 생기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배포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3.1 태그를 가진 게 이 예제에서는 토폴로지 리프레시 옵션이 적용된 상태이고요.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레디스 클러스터를 파드로 구성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번 레디스 클러스터 인스턴스를 죽여 볼게요. 이렇게 죽이면 IP가 이제 바뀌겠죠? 지금은 3.11인데 3.12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오류가 안 생긴지 좀 볼게요. 처음에는 이제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소 리프렉시 옵션을 30초로 했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 안 맞으면 에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초 후에 좀 기다려 볼게요. 네, 30초 정도 기다려 보니까 이 리커넥팅이라는 게 이제 사라졌어요. 그리고 토폴로지에 대한 노드 정보도 3.11에서 3.12로 잘 인식이 되었습니다. 의도한 대로 잘 동작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면 이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인스턴스에 연결을 잘 한 거죠. 그럼 엘라스틱 캐시도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 케이스 상태로 넘어왔고 이 케이스에서도 제가 패치한 리프렉시 옵션 패치한 3.1 태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라스틱 캐시를 스케일 다운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스케일 업이 아니라 아까는 스케일 업을 했으니까 스몰 인스턴스 타입으로 스펙으로 스케일 다운을 해볼게요. 스케일 다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다운을 하려면 여기 있네요. T4G 스몰. 네, 이렇게 스케일 다운을 즉시 적용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케일 다운이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블루그린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블루그린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약 대기 시간이 생기는데 약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10분이 지난 상태입니다. 새로 고침을 하면 엘라스틱 클러스터 스케일 다운이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NS 룩업으로 엘라스틱 캐시 엔드포인트, 클러스터 엔드포인트에 대한 IP를 확인해 봤는데 잘 변경이 되었습니다. 186.219였는데 63.187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대망의 저희가 확인할 거는 EKS 클러스터의 파드 록을 좀 봐볼게요. 그러면 현재 노드 정보를 보시면 63, 137이잖아요. 변경된 IP, 인스턴스 IP로 잘 토폴로지가 조회가 됩니다. 이전에서는 보면 186.219였는데 이거는 이전 IP들이죠. 그래서 변경된 토폴로지 정보를 잘 리프레시해서 커넥션 오류는 지금 잠깐 발생했습니다. 여기 시간으로 봐서는 뭐 최대 30초겠죠. 최대 30초 정도만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변경된 토폴로지 정보를 가져와서 잘 리커넥션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 두 개인데요. 애플리케이션에서 레디스 클러스터를 사용할 때는 주기적으로 토폴로지 설정을 하도록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레디스 인스턴스의 정보가 바뀔 때 연결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중요한 내용인데 두 번째가
파드의 안정성은 사실 쿠버네티스 설정으로만 되지가 않아요. 결국은 이 어플리케이션, 더 다르게 말하면 코드단에서 설정이 안정하게 돌아가야 파드도 안정하게 돌아갑니다.